진짜 초보자가 아닌 경우 같은 날 전신 운동을 하는 건 효과가 없거나 근육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신체 부위별로 몇 세트씩만 운동할 시간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근육을 더 자주 움직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근육군에 대한 운동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팔 운동하는 날, 다리 운동하는 날, 등과 가슴 운동하는 날과 같이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피자 먹는 날도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세트 사이에 너무 오래 쉬는 것도 하고 있을지 모를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헬스클럽을 찾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죠. 중요한 건 다시 무게를 들 준비가 될 때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필요한 부분적 회복을 취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휴식 시간은 60초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그저 더 자야 합니다. 음식 다음으로 수면은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는 근육 성장이 아니라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에 힘을 불어넣어야 해요. 근육에게 좋아, 넌 할 수 있어, 정말 멋져 라고 말하시면 돼요. 아니, 사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웨이트 리프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웨이트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4, 5회만 들 수 있다면 아마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일 거예요. 10회 이상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사실 단백질은 생명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방과 탄수화물을 무시한 채 단백질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장 관련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동시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근육 섬유들이 작게 찢어집니다. 이것이 치유되면서 근육 섬유는 점점 더 커져서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원한다면 우리 몸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몸무게 1kg당 1g씩이요. 근력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통해 회복 과정이 시작되고 운동 전 스트레칭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몸을 준비시켜주죠. 하지만 스트레칭만이 근육을 풀어주고 부상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막을 늘려야 합니다. 근막이란 근육 조직을 지탱하는 가방 같은 것인데요. 근막을 늘리면 근육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아마 무리의 운동을 하시겠죠? 만약 주된 목표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거예요. 근육을 부풀리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드시고 살찌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클럽의 최첨단 장비는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바벨과 아령은 근섬유를 자극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 장비들은 자극을 받는 곳의 근섬유를 강화해 줍니다. 덕분에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이 장비들은 운동 범위가 자유로워서 부상의 위험을 낮춥니다. 충분히 드시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이런 일이 없지만요. 우리는 운동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 즉 다시 말하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푸짐한 3끼와 간단한 3끼를 드세요. 자신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 루틴을 따르든 자신이 얼마나 많은 횟수와 세트를 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매번 들었던 장비의 정확한 무게를 적어두세요. 다음에 들어올려야 할 웨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 루틴을 이리저리 바꾸며 몸에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몸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해요. 더 짧은 기간은 몸이 적응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몸에서 근육 성장과 진정한 힘의 증가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운동과 운동 일정을 변경해서 근육을 혼란시키게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동작에 충실하고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의 3분의 2는 물입니다. 우리의 근육세포는 최대 79%의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 조직이 더 많이 생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 컵으로 하루 6잔에서 8잔이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매일 자신의 무게 절반만큼의 물을 드세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45kg인 경우 1.5리터의 물, 즉 6잔을 마셔야 합니다. 웨이트를 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한동안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해요. 그때 근육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10초 이내에 10번을 반복하는 건 너무 빠릅니다. 한 세트를 최소 30분 동안 지속해보세요.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웨이트를 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근육을 제외한 모든 곳을 사용해 운동하게 될 겁니다. 또한 꼭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힘줄과 관절을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이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운동을 할 때 우리는 근육에 의존해야 합니다. 선택한 웨이트를 들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력 정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근육을 키우는데 진전이 없는 시기를 말하죠. 여러분의 몸은 사용하려고 계획하지 않은 근육근을 가세해서 그 압력을 버티려고 노력할 거예요. 같은 횟수를 너무 고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평균적으로 5번에서 8번 반복을 하면 더 많은 근육이 생긴다는 통념이 있는데요. 일단 초보자라면 3, 4번 정도 낮은 단계에서 6에서 8번 정도의 중간 단계로, 그 다음에 12번에서 15번 정도의 높은 단계로 횟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근육에 집중하세요.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확인하고 힘을 주세요. 그냥 익숙한 자세로 계속한다면 근육을 완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자라도록 돕는 모든 미세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해요. 만약 몸에 어떤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힘든 운동은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단에 더 많은 과일과 비전분 채소를 넣으세요. 몸은 우리가 음식에서 얻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을 설탕의 한 종류이자 세포의 주요 연료 공급원인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에너지를 위해 이 포도당이 필요하지 않을 때 포도당은 글리코젠이라는 이름으로 근육에 저장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우리의 몸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근육 조직 속에 글리코젠을 쓰겠죠? 이렇게 되기 전에 콩, 렌틸콩, 야채 또는 통곡물과 같은 단백질이나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운동한 게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성장은 즉각적이지 않을 거예요.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요. 웨이트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면 근육 증가를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근육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는 않아요. 어떤 보디빌더들은 근육을 더 키우고 싶다면 항상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후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느려집니다. 이때 소비하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